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하면 수락할 거란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리하며 조만간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 장관님에 대한 비판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의견이 이제 모아지면은 제가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이 그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언제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을 두고 히딩크 대 아바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히딩크 감독에 비유하며 힘을 실었는데요.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 축구를 잘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다며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건 정치 경험이 아니라 파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장관을 겨냥해 윤 대통령 아바타를 당대표로 만들면 선거가 되겠느냐며 한 장관 추대론에 반대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한 장관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하며 당명까지 바꾸고 나섰던 박근혜 비대위를 본받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비대위적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쓸 거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연대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이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금 의원은 총선에서 30석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인물들을 보시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양양자 한국의희망 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까지 제3지대 신당을 모색하는 인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들을 향해서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으라며 하나로 뭉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기 너무나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보낼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 이 합의를 이룩하고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화합할 줄 아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갖다가 국민에게 심어주실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성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작은 차이라면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차이라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작은 차이인지 큰 차이인지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와 대담을 한 데 이어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도 3시간 넘는 공개 토론을 하며 접점을 넓혀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금태섭 양양자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총선 전 정치권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0명 정도가 이낙연 전 대표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나섰는데요. 서명을 주도한 의원 가운데 한 명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 내지는 견제해달라는 선거잖아요. 그리고 적전 분열이잖아요. 친명, 비명 이런 구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동의 안 내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날 그 길 가지 말라며 만류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자신과 대화도 없이 자기들끼리 반대만 하고 있다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불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예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기류의 김대중 VIP 시사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나 했는데 참석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와는 28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돼서 당 혁신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게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